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BMW 차량의 시승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X5 30D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X5 모델이 시장에 나온 지 시간이 좀 흘렀고 여전히 출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인기인데요. 이 인기 비결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30D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잖아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느낌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이브리드는 차가 조금 조용해야 되는데, 이 정숙성에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도 제가 느낀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은 냉간 상태에 있던 차량을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소음은 하이브리드 맞나? 오히려 전에 있었던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던 디젤보다 조금 더 소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X5라는 차량은 BMW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억 가격대의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에게 국룰이 있죠. SUV를 수입차로 살 거면 BMW를 사라. 그리고 그 선봉에 X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V 그리고 수입 SUV에서는 BMW SUV를 선택하는 게 국룰입니다. X5란 차량이 출시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X5는 수입 SUV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 판매 중인 이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 X5의 어떤 매력을 보고 이 차를 구매했는지를, 일단 제 시승 코스가 늘 그렇듯이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한 곳을 주행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부드럽게 넘습니다. SUV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 있구나. 이건 제가 지난 X640i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 서스라는 게 정말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전고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건 있지만, 방지턱을 넘을 때, 요철을 지날 때의 충격은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 흡수해줍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 몸이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런 X5 같은 차를 탈 때의 느낌은 X6랑은 조금 더 다릅니다. 저는 X6는 굉장히 매끄러운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꼈다고 하면, X5는 커다란 마차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 차의 외관도 마차처럼 네모난 형태를 띠고 있지만 X5랑 6랑 동일한 뼈대를 갖고 만드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의 세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X5의 느낌이 X6보다 조금 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꽤 방지턱이 턱이 심했는데 에어서스가 부드럽게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시동을 할 때의 소음이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주행을 좀 하니까 처음에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보다는 엔진 소음이 확실히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4기통 디젤에 비해서 6기통 디젤이 당연히 더 조용한 것이고, 거기다 BMW는 6기통이 직렬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타 브랜드 대비 많은 이점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악이나 이런 어떤 음향을 듣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 이 엔진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그냥저냥 4기통보다는 분명히 조용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솔린처럼 아주 조용하진 않습니다. 이 X5가 전고가 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시트에 앉아있으면 차량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 넓은 시야 덕분에 운전이 조금 더 시원시원할 겁니다. 물론 전고가 높기 때문에 롤링도 좀 있을 수 있고, 그게 운전자한테 또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가성비적인 전천후 차량을 찾으신다면 X5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은 시내주행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속 60km 정도로 쭉 정속주행을 해보면서 이때 느껴지는 승차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에어서스가 일반적인 잘 닦인 도로를 만나면 그때의 승차감은 말할 필요가 없이 최상입니다. 이럴 때는 SUV 특성인 이 높은 전고로 인한 롤링도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항상 SUV처럼 전고가 높은 차의 약점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롤링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BMW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X5에선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모터가 달려있고, 이 모터가 힘을 좀 더해줍니다. 그때 느낌이 어떤 수준이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았던
X5 30D를 타셨던 분이 이 차를 타보시면 그 차이를 단박에 느끼실 정도예요. 분명 운행을 하다 보면 악셀을 밟았을 때 조금의 터보렉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모터가 꽉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BMW 하이브리드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PHEV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비에는 당연히 도움을 주지만 BMW의 하이브리드는 연비는 일단 확보는 한 상태에서 거기서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데 더 세팅이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악셀 리스폰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악셀을 밟았을 때 조금의 딜레이가 느껴지고 터보렉이죠. 그리고 나서 차가 나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예전 차라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됩니다. 운전자가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더 즉각적이고 시원시원합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가는 길입니다. 고속주행 코스로 가는 노면 상황이 꽤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면서도 승차감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에어서스가 달린 차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달릴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것도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미 방지턱을 넘어보긴 했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은 어떤 느낌일까요? 왜냐면 방지턱은 속도를 좀 줄이면서 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도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로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차감이 어떤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 거예요. 지금처럼 노면이 조금만 안 좋은 곳을 지나면 SUV 특성상 몸이 심하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때 그 흔들림을 세단에 비해 SUV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흔들림을 감지하는 게 사실은 이 회전이나 흔들림을 감지하는 게 사람에선 이 귀 안에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쪽에 있다는 얘기죠. 세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에 머리가 위치하고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지지가 되지 않는 가장 먼 쪽이 머리거든요. 지지가 되는 쪽은 엉덩이이고 엉덩이에서 가장 먼 쪽이 머리니까 이쪽이 더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때 운전자는 당연히 이 차가 더 몸이 많이 흔들리는 거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건 SUV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수하셔야 되는 게 SUV 오너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차량에 정차해 있는데요. 이때 X5의 계기판도 좀 보여드리면 X5 계기판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달려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알겠는데 프로페셔널은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주의력 감지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게 맨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깜빡깜빡 빨간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운전자의 눈동자를 감지해서 정면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운전자들이 경고를 알려드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차를 스스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저처럼 이제 직업을 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영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자율 주행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카톡을 본다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튜브를 장시간 시청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 차량이 귀신같이 알고 계속 정말 짜증나리만큼 경고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운전자가 정면을 안 볼 때 이렇게 자꾸 귀찮은 경고음들이 생긴다는 건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이니까 이 기능은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고 이 기능이 정말 귀찮으실지는 몰라도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한 번만 예방해도 그 본전은 충분히 뽑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빙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도로 자체가 노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인데요.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뭐가 안 좋다는지 느끼지도 잘 못했어요. 분명히 X3를 갖고 시승기를 촬영할 때는 저곳이 굉장히 좀 승차감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X5는 에어서스 덕분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보통 정차하시고 나면 시동이 이게 푸드득 꺼지잖아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여기에 버튼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예 해당 버튼 위치가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동 꺼지는 게 싫다 하셔도 이 차는 어쩔 수 없어요. 정차하시게 되면 시동이 무조건 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X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코너링 성능입니다. SUV에 탈을 썼는데 이 정도의 핸들링 성능, 이 정도의 코너링 성능을 가진 차는 포르쉐의 카이엔 말고는 X5나 X6 정도가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운전이 굉장히 재밌고 다이내믹한 게 이 차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주행하는 시승 코스가
이런 와인딩 느낌의 코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주행을 해서 여기 지점까지 왔는데요. 이때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은 편하게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고 출력은 넘쳐나고 시야는 넓고 운전을 하시는 내내 뭐 하나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운 차량이 될 겁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차량의 외형이 좀 크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하다, 좁은 길을 지날 때 마주오는 차를 비켜서 갈 때 좀 불편하다,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반면에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 차가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30D 엔진의 장점이 차선을 변경할 때 보통 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이 출력에 빈 공간이 없는 느낌, 이거는 시승을 해보시기 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시승을 해보시면 단번에 아실 거예요. 출력이 비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기 전에 이 차량에 좀 기대되는 바는 286마력이라는 출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모터가 어떤 느낌을 내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고가 높은 SUV, 특히 X6 때는 오히려 이 차량은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스릴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X5는 같은 뼈대를 갖고 만들지만 동일한 세팅의 느낌일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가볍게 속력을 좀 내봤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는 디젤답게 가솔린만큼 그런 경쾌하고 심장 뛰게 하는 그런 엔진 소리를 내주진 못합니다. 반면에 인상 깊은 건 제가 아까 이 출력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출력을 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악셀을 밟는 재미가 있어요. 예전이었다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이었다면 악셀을 밟았을 때 터보렉도 좀 느껴질 거고, 악셀을 밟은 스로틀링을 전개함과 동시에 출력이 터지는 게 아닌 조금 반박자 늦게 출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빨리 출력이 나옵니다. 보통 디젤은 터보를 쓰게 돼 있고 그때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오는 게 바로 터보렉인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런 걸 날려줍니다. 굉장히 많이 상쇄해줘요. 네, 지금 속도를 더 내보고 싶은데요. 좀 더 내보겠습니다. 급 브레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속 주행을 하다가 시속 70km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조금 제가 세게 밟았나봐요. 그래서 이 타이어 마찰음도 좀 들리곤 했는데요. 이때 느껴지는 느낌은 무게가 무거운 차량답게 제동을 할 때 착 가라는 느낌과 동시에 차량이 조금 거동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제어를 완전히 잃는 수준은 아니었고 확실히 뒤쪽에 무게가 좀 있다 보니 뒤쪽이 조금 살짝 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X6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하셔서 고속으로 좀 주행하실 분들은 이 차를 받자마자 그런 고속주행을 즐기시기보다는 당분간 이 차량이랑 좀 친해지신 다음 급제동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운행했던 SUV 모델과는 확실히 제동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BMW 차량들 리뷰를 많이 하면서 간이 좀 커졌나봐요. 급제동을 할 때 이 차량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긴장되지 않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X5라는 차량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게 있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이 많이 풀려있네요. 제가 회차에서 돌아가는 길에는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보면서 엔진 RPM을 끝까지 한번 쭉쭉 끌어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주행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패드 시프트는 어떻게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패드 시프트 사용 방법 영상을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패드 시프트 사용에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패드 시프트 사용도 굉장히 재밌는 운전 중에 하나지만 BMW의 스포츠 모드 로직 자체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패드 시프트는 조금 내가 RPM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나는 그냥 이 차를 좀 빨리 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패드 시프트보다는
여기 스포츠 모드의 로직을 믿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출력이 정말 빨리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악셀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르고 터보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30D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게 힘인 것 같아요. 터보차라면, 터보 엔진이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숙명이 바로 터보렉인데, 그런 부분을 모토가 정말 절묘하게 그 부분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요, 이렇게 전고가 높은 SUV를 타면 성격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전방에 2대, 3대 앞에까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앞차가 늦게 가면 왜 늦게 가는지 꿈을 새는지가 보여요. 답답합니다. 패드 시프트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수를 일부러 낮추고, 네, 엔진 소리 이제 좀 들리시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속도를 좀 내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대비가 있네요. 물론 가솔린만큼 귀청을 때리는 엔진 RPM 소리가 아니지만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스포티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이죠. 물론 BMW 말고도 디젤 엔진을 쓰는 마세라티와 같은 브랜드도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엔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SUV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출력은 정말 쭉쭉 밀어줍니다. 대부분의 고출력 차량, 토카가 높은 차량들이 그렇지만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시트가 몸에 파묻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을 운행하는 즐거움을 더욱더 배가시켜줍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가 끝나서 컴포트로 바꾸고 다시 이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로 전환을 하면 차량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신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실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스와로브스키 기어 노브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셀렉터에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엔진 스타트 버튼에도 이렇게 전부 다 세공이 되어 있어요. 방금 신나게 고속주행을 하고 다시 일반 도로로 접어들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차의 편안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소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당연히 그것도 맞고요. 이 차량은 차량의 사이즈가 큰 차기 때문에 당연히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도 멉니다. 휠베이스가 길다는 얘기죠. 거기서 오는 승차감의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1억대 SUV를 몰아보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왜 프리미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차를 하나, SUV를 사는데 한 장을 쓰는 분들, 그분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누군가에겐 드림카가 되고 누군가에겐 이 차를 살 재력이 있어서 이 차를 당장 사지 않으면 병이 나는 그런 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준에 걸맞는 많은 부분이 감성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바로 옵션, 아니면 승차감, 아니면 하드웨어, 아니면 주행 시에 만져지는 촉감, 발끝으로 전해지는 노면의 진동과 악셀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되어서 이 차를 구매하실 고객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드리게 되어야 이 차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 차를 사는 건 저는 굉장히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BMW SUV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거나 첨단 옵션이 달려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기준을 맞추고 나온 차량은 누가 타더라도 엄청난 만족감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승 때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 6중하고 2.5톤 정도 되는 큰 차가 시내 주행을 하거나 고속 주행을 하거나 모두 다 시내 주행 때는 편안하게, 고속주행 때는 아주 날렵하게 대응을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오프로드도 달릴 수가 있고요, 강도 건널 수가 있고요,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전천후 차량인 거죠. 1억대 세단이라면 승차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이 차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차의 가성비는, 물론 1억짜리 차를 갖고 가성비를 논하는 건 넌센스지만 이 차의 가성비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터보차저가 들어간 차량의 약점인 터보렉,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터보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터보 엔진에 많은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BMW가 터보렉을 금방 없애버리는 느낌이에요. 왜 진작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차는 실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트를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1억짜리 SUV에는 어떤 시트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보시면 차가 크네 어떻네 이것보다 내가 사고자 하는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시트를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 차를 구매 결정하신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추가되게 될 겁니다. 물론 BMW 말고도 경쟁 브랜드도 좋은 시트를 사용하지만 저는 많은 브랜드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시트만큼은 단연 BMW가 최고입니다. 다만 시트가 좋다고 해서 이 시트가 더 푹신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BMW 시트의 특징은 인체 굴곡에 있어요. 최대한 인체 굴곡에 밀착시키면서 운전자가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움직임을 최대한 시트가 나눠 가져가 줍니다. 그래서 몸이 덜 피곤해요. 하중은 밑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등을 기대고 있다면 기대고 있는 수평으로도 하중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최대한 시트가 몸에 많이 밀착되게 된다면 운전자가 받게 되는 많은 충격으로 인한 하중들, 순간적인 하중들이 시트에 골고루 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조금 더 피곤하지 않게 운전을 하게 되고 옆 사람은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벌써 꿈나라로 가 있곤 합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앞에 차들이 왜 꿈을 댔는지가 한 번에 보여요. 답답하죠. 늘 BMW 차량들을 시승하면서 이쯤 왔을 때가 제일 아쉽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 차를 굉장히 재밌게 탔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시승 끝나는 게 좀 아쉬운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혀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속주행을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급제동도 불안하지 않고 시내 주행을 할 때 발생되는 이 크고 작은 충격들은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흡수해주게 되고 그리고 터보렉이 조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익숙해져도. 근데 그런 부분은 모터가 채워주고 있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 그 차라는 게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거의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듯이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부분은 불편하기도 한데 이 차량은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하나 있네요. 가격이네요. 이 차량은 그만큼 가성비적으로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차량이랑 비교하더라도 거의 적수를 찾기가 어려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졸릴 시간이에요. 이때는 제가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BMW의 매뉴얼 하나, 옵션을 하나 써볼 겁니다. 앱스에 들어가서 케어링카를 써볼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졸리니까 좀 생기를 돋게 하는 바이탈라이즈를 틀어볼 건데요. 이때는 에어컨을 오토로 만들어주고 볼륨을 살짝 켜줍니다. 그리고 바이탈라이즈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통풍 시트가 작동을 하고 에어컨의 풍량은 널뛰기를 합니다. 풍량을 최대로 늘렸다가 최대로 줄였다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왠지 모르게 운전도 더 재밌어지는 느낌입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볼까요? 지금 이 케어링크 옵션을 보여드리려다가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직 방지턱이 한 서너 개 더 남아있으니 넘어보겠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시승하실 때 방지턱을 꼭 넘으세요. 사실 저는 어떤 시승기든 간에 무조건 방지턱부터 넘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잘 닦인 도로를 달릴 때는 경차를 타던 대형 세단을 타던 승차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방지턱을 넘을 때는 확실히 좋은 차와 그렇지 못한 차의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억대 차를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시승하실 때 반드시 이제 담당 영업사원 혹은 BMW 지니어스 분께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방지턱 있는 데로 좀 가보자, 5개만 넘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런 코스를 달려보셔야 이 차가 얼마나 편한 차인지 혹은 내 취향에 맞는 차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시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때 보여드릴 건 후진 보조 장치 기능입니다. 내가 온 길은 50m까지 기억해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줍니다. 물론 이때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밟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 서라운드 뷰 화면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고 기가 막히죠. 50m 중에 지금 20m 정도 왔고 25m 더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BMW X5 30D M 스포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 역사적으로 많이 팔리고 대중들의 드림카가 된 차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시승기 내내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1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세단이 가져야 되는 부드러운 승차감도 갖고 있고 짐차가 가져야 되는 넓은 수납 공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런 전천후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BMW의 특징인 빠른 악셀 리스폰스랑 쫀쫀한 승차감, 핸들링 이런 것들이 이 차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또 큰 매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차를 단순히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한번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차량의 진가를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X5 30DM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